1909년 1월 25일 대한매일신보. 노름꾼에게 뇌물받은 순검, 남서 순검 김가가 그 관내 도박장을 금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도도들에게서 정기로 뇌물을 받다가 내부 감찰에 발각되어 파면을 당하였다더라. 남부서 소속 순검 김모 씨는 담당 구역의 도박장을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도박꾼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고 내부 감사에 적발되어 파면되었다. 서기 09년 1월 한반도의 겨울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대한제국이라는 거대한 등불이 서서히 꺼져가던 그 황혼의 시기, 서울의 거리는 전차의 굉음과 가스 등의 희미한 불빛, 그리고 나라 잃은 슬픔을 달래려는 백성들의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꺼져가는 국군 앞에서도 민족의 정기를 세우려 필사적이었으나 정작 법을 집행해야 할 말단 행정조직의 기강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거창한 매국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혼란스러운 시대의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직분을 잊고 소소한 욕망에 투항해버린 어느 남서의 순검, 김가의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씁쓸한 타락에 대한 기록입니다. 남산의 차가운 냉기가 내려앉은 경성의 밤, 남서 관내의 뒷골목은 표면적으로는 고요했으나 그 이면은 욕망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당시 순검 김모씨, 우리는 그를 김가라 칭하겠습니다. 그는 제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찬 채 국가가 부여한 공권력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밤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미풍양속을 해치고 가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도박장, 즉 투전판을 찾아내어 엄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란 1월의 살얼음판보다 깨지기 쉬운 법인가 봅니다. 김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단속의 현장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밀실 안에서는 패를 쪼는 소리와 함께 돈을 잃은 자들의 탄식, 그리고 따낸 자들의 억눌린 환호성이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본래라면 호각을 불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 법의 이름으로 호령했어야 할 그였습니다. 하지만 김가는 문을 부수는 대신 그 투전판의 쩐주에게 노골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박꾼들 또한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순검을 두려워하는 대신 순검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우발적인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기사에 기록된 정기라는 단어는 이들의 유착이 얼마나 치밀하고 일상적이었는지를 시사합니다. 도박꾼들은 안전을 샀고 김가는 양심을 팔았습니다. 나라가 기울어가는 판국에 월급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그는 검은 돈으로 달랬던 것입니다. 순검의 제복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수금을 위한 편리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을지 모릅니다. 도박장 단속을 피한 도박꾼들이 나으리라며 굽신거릴 때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이 구역의 제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아니 어쩌면 당시 내부 감찰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매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부의 부패를 감시하던 감찰의 그물망에 김가의 소소하고도 비열한 정기구독형 뇌물 수수 행각이 포착되었습니다. 결말은 참으로 건조하고도 명료했습니다. 파면, 그 두 글자가 김가의 관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뇌물의 탑은 감찰의 호통 한 번에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렸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길, 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법을 가장 먼저 어겼다는 이 아이러니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이 붕괴하던 시대의 서글픈 초상화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뇌물을 챙기며 잠시 따뜻했을지도 모르나 결국 역사 속에 부패한 순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만을 남긴 채 차가운 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1909년의) 김가는 제복을 벗게 되었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해 보입니다.
형태는 달라졌을지언정 법망을 피해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과 이를 눈감아주며 이속을 챙기는 권력의 공생관계는 여전히 우리 사회 뉴스면을 장식하곤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쉽게 번 돈의 유혹은 달콤하고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투전판의 낡은 화투장은 사라졌어도 인간의 탐욕이라는 본질은 시대를 관통하여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듯 합니다. 숭검, 김가의 파면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타인의 타락을 비웃기보다 무너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양심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묵직하게 고민해보게 됩니다. 1909년 1월 차가운 바람 속에 서있던 숭검, 김가를 반면 교사 삼아 오늘 우리의 안녕을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는 도시의 삶 스치는 바람 스피는 미소로 행복해 사랑해